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념, 유형, 심화 문제집의 학습 분량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소요하는 시간, 그리고 연산 문제집을 하는지, 선행과 현행을 어떻게 병행을 하는지, 또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개념, 유형, 심화 문제, 하루 공부량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질문만 놓고 봤을 때 하루에 개념과 유형과 심화를 다 학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중등 수학을 시작할 때는 교재가 어떤 게 있는지 활용을 또 어떻게 하는지 정말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중에 소인수 단원이 있다면은 그 단원을 개념, 유형, 심화를 이제 한꺼번에 하는 줄 안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한 학기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거든요, 상이니까. 이 개념 교재 한 권을, 한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쭉 끝까지 다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다시 처음부터 쭉 끝까지 하고, 유형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심화를 또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를 이제 한 권씩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뒤에 할 때쯤이면은 앞에 내용을 잊을 거 아니에요. 잊을만 할 때 복습을 해줘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단계를 올리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개념, 유형, 심화의 학습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아이가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단원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 예를 들어서 문자와 식에서 아이가 되게 힘들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 원리도 개념책이잖아요. 비슷한 수준에 요거를 한 권 갖다 놓고 부교재처럼 갖다 놓고 그 어려워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좀 반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도 중등 과정은 여러 번 같은 교재를 푼 적은 없었는데 이제 고등 수학을 할 때, 수상을 할 때는 센 유형을 할 때 어려워해가지고 센만 2번을 풀었었어요. 오답까지 철저히 했고요. 근데 회독보다 이제 완전한 이해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완전히 이해를 하고 회독을 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죠. 그리고 이제 하루 공부량과 문제풀이 시간이 궁금하신 것 같았는데 죄송하게도 이것은 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부 분량과 시간은 아이마다도 다르고 어떤 단원을 하느냐, 문제집을 어떤 거를 하느냐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또 개념을 하느냐, 유형을 하느냐, 심화를 하느냐에 따라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체크를 하면서 했는데 어떤 날은 수학 뭐 한 9쪽을 하는데 뭐 1시간 50분 걸렸다. 또 뭐 뭘 하는 데는 1시간 얼마나 걸렸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뭐 얼만큼 뭘 하는데 2시간 20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뭘 또 하는데 3시간 10분 걸렸다. 이런 식으로 다 그날 다 달라요. 문제집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요런 것도 보면 이제 자기가 한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수학을 하는 시간인데 다 그날 다 시간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개념 학습을 하는 기간에는 하루에도 몇 장씩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하루에 한 장도 못 풀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센 B의 어려운 문제를 2분 만에 풀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10분 걸릴 수도 있고요. 목표하는 기간을 이렇게 크게 두고 여기까지는 딱 요것을 학습을 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수상을 학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크게 목표를 정하고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분량과 시간은 반드시 아이가 소화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실패가 없이 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아직 습관이 안 잡혀 있다면 한 2주 정도 아이를 학습을 시키면서 속도와 분량을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해서 일단 데이터를 먼저 모으시는 거죠. 2시간 동안 이만큼 했구나. 이런 식으로요. 요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요런 거에다가 아이가 이제 학습한 거를 쭉 적고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그날 하루에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시간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나눠서 아이가 하는 대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료를 먼저 뽑아 보시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그거를 바탕으로 아이한테 맞춤 계획을 짜서 학습을 해보고 수정을 하고 하면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분량을 정할 때는 소화하지 못할 분량을 짜게 되면 아이가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더더욱 하기가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화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물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아이 맞춤 계획만이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학기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월 단위로 그거를 자르고 그거를 또 주 단위로 자르고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하루 분량을 아이가 소화할 만큼 정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초등까지는 연산을 꾸준히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워낙 이제 문제 풀이를 많이를 하니까 그 자체가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중등부터는 연산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건데 아이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셔야겠죠. 하지만은 저는 중등부터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3학년 수학할 때 이제 인수분해 할 때는 인수분해는 자기가 연산을 좀 해야겠다. 빨리빨리 해서 이제 풀어야겠다. 잠깐 연산을 하긴 했었어요. 선행을 전혀 안 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급하게 심화나 선행을 다 붙들고 가시려면은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부머리 수학 선생님의 카페에서 초기에 좀 도움을 받았었는데 공수 선생님께서 늦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학기는 심화까지 가지 말고 빠르게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한두 학기 정도만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나 3학년 1학기 그 정도만 심화를 해도 전체적으로 심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할 때는 다 하면서 가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거든요. 급할수록 꼭 해야 할 것과 덜 해도 되는 것들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요게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조언을 바탕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아이한테 적용해서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저도 뭐 이대로 반드시 지킨 건 아니고 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주면서 그래서 공부머리 수학 카페에 가셔서 좀 조언을 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저희 학교는 내신이 빡센 학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내신 준비를 따로 한 건 없어요. 내신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의 기출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족보닷컴에서 학교의 지난해 시험지를 한 2년치를 출력을 해서 미리 봤었는데 저희 아이의 학교는 다 서술형인데다가 교과서만 잘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 친구들은 전부 센을 붙들고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점이 저희 아이랑 한 명 더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반타작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게 실력을 떠나서 학교 시험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대비를 하는 게 내신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 2, 3주 전부터 해서 선행을 멈추고 준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수준을 보시고 학교 시험 스타일을 보시고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